총선 승리를 위한 토론회가 있다 그래서 왔습니다. 예, 저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과거를 잊으면 미래를 제대로 열 수 없죠. 오래된 수십 년 과거도 아닙니다. 1년 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많은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만 동시에 고마워했습니다. 고마워했어요. 정권 교체 이루어졌다고. 그런데 그게 윤석열 한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진 정권 교체입니까? 왜 수많은 사람들이 정권 교체를 이루어줬다고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고마워하면서 왜 안철수에게는 단 한 번 고맙다는 말을 안 합니까? 여기 서병수 의원 계신데 당에서 공식적으로 정권 교체를 이루어준 데 대해서 안철수에게 고맙다는 입장을 표명한 적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묻더라는 겁니까? 단일화의 정신은 공동정부 정신입니다. 단일화 합의문이 윤석열, 안철수 공동정부 구성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이 합당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나 저나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모든 걸 다 각오가 되어 있는데 그 윤석열 정부의 괄호 뒤에는 안철수란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윤석열 정부의 숙명이고 운명이에요. 왜 당에서 바로 그 윤석열 정부의 출범에 있어서 안철수의 역할을 정확하게 제대로 평가하지 않습니까? 1년 전에 있었던 일조차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비하하고 폄하하고 조롱하고 어떻게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켰다는 겁니까? 저는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이 분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대로 정신 똑바로 박힌 우리 자유파 국민의힘의 당원들이라면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 정신을 훼손하는 자들을 척결해야 된다고, 심판해야 된다고. 1년 전 약속도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국민의힘이 국민들에게 각종 공약을, 약속을 제시하고 펴달라 그럽니까, 내년에? 윤석열 정부는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에 기반해서 태어난 정부입니다. 지금의 국민의힘은 국민의당의 대승적 양보에 의해서 흡수 통일되는 것으로 결론이 지어졌으나 그 정신은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 정신에 있는 겁니다. 이게 역사적 사실이에요. 총선 승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나 안철수 후보에게나 여러분이나 저에게나 자유파 국민 모두에게 정말로 절박한 과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면 다시 정권 뺏길 거기 때문에 그래요. 지면 식물 대통령 바로 되는 겁니다. 탄핵 안 당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자, 제가 생각하는 총선 승리, 안철수 후보는 170석을 제시했지만 이대로 가면, 평론가인 저의 냉정한 시선으로 보면 이대로 가면 130석 간신히 합니다. 우리가 진다고요. 우리가 대통령 하나 바꿨을 뿐이지 무슨 사회문화 영역에 우리 진지 하나 제대로 구축했습니까? 여기 수많은 언론들이 나와 있습니다만 지상파 종편 그 어느 곳 하나 노영 경영으로부터 해방된 곳이 있습니까? 신문인들 제대로 우리의 목소리를 지금 전달하고 있냐고요. 100만 공무원 중에
문재인 좌파 정권의 알박기 해놓은 자들 중에 스스로 물러난 자들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됩니까?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선거 치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근거 없는 낙관주의 가지고 낭만적으로 접근해서 또다시 피눈물 흘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처럼 안이하게 구태연한 방식으로 선거 치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몇 가지 제안을 합니다. 저는 이번 전당대회를 보면서 사실은 절망했어요. 지난 2년 가까이 비정상적인 지도부였습니다. 비대위 아니라 그 이전에 겉으로는 외형상 정상적인 것처럼 보였을 뿐이지 이준석 지도부가 무슨 놈의 정상 지도부입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어요. 단일화를 끝까지 해박놓고 방해했던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2년 가까운 비정상 시대를 이제 진짜 마무리 짓자고 이번 전당대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을 정상화시키고 그것의 상징적 표현으로 정상 지도부를 구축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당대회 진행되어 온 꼴을 보세요. 이게 정상적인 정당이 정상적인 전당대회입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 김영우가 그냥 기울어진 게 아니라 직각으로 서 있다고 얘기하겠어요. 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의 지혜와 정치 수준을 믿어요. 그런데 어제 오늘 며칠 사이에 여러분들은 듣기 거북하겠지만 안철수가 여론조사에서 천모시기한테도 진다는 얘기들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런 황당한 비정상이 지금 판을 치고 있다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진짜 당이 미쳐 돌아간다고. 이걸 바로 잡아야 되잖아요. 최소한 좋아요. 대통령도 사람이니까 마음속에 누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 가지는 것은 자연스러워요. 그래, 김기현한테 대통령의 마음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 이게 공동정부고 공동당이니까 대통령의 마음이 있는 김기현이가 결선에 올라가면 최소한 안철수도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정상이지. 어떻게 당을 2년간이나 어려움에 빠뜨려 놓은 이준석이 유승민이가 뒤에서 조종하는 아바타 같은 천하람이가 2등으로 올라가냐. 이게 정상이냔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지금 84만 책임당은 절반 이상 탈당할 거예요. 차라리 신당하고 말지. 여기 당의 상임고문 이재호, 오선 의원 서병수 있어요. 재선 의원 이태규 있어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이 당에 남아있겠어요? 아니면 신당 가겠어요? 대답해 보세요. 어느 쪽에 민심이 있는 것 같습니까? 이 지금 전당대회는 국민의힘의 생사가 갈린 갈림길에 서 있어요. 정상화하지 못하면 여기서 죽는 겁니다. 6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한 당헌회 문재인 좌파 정권 5년 동안에 여러분들이나 여기 국회의원 정치인들 언제 잡혀갈지 모르고 얼마나 처절하게 싸웠어요. 그렇게 해서 기적같이 만들어낸 윤석열 정부예요. 기적같이 만들어낸 윤석열 안철수 공동정부라고. 이걸 성공시켜야 되는데 지난 전당대회에서의 모습을 보시란 말이에요. 그게 과연 공동정부의 정신이 구현되는, 합당의 정신이 구현되는 전당대회였는가 이 말이에요. 이제 유권자인 여러분들이 표심으로 이걸 마지막에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적어도 안철수가 결선에는 올라가도록 만들어줘야 이게 정상적인 당의 모습이에요. 자, 제가 10여 년 전에 안철수 후보가 정치권에 들어올 때 그 모습이 생각이 나요. 그때 새 정치 들고 나왔죠.
정치 개혁, 정치 혁명 들고 나왔죠. 10여 년이 지난 지금 이번 전당대회에서 안철수 후보가 당대표 한다 그러면서 제시하는 공약이 또 그거예요. 공천혁명을 하겠다. 정치 개혁하겠다. 혁신하겠다. 저건 전 이태기 의원 계속 그 얘기밖에 안 하잖아. 그거 아니면 우리가 총선에서 승리할 수 없으니까. 1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안철수의 새정치라는 깃발은 여전히 우리 정치권에 꼭 필요한 깃발이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 새정치, 정치혁명을 위해서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우선 우리 내부에 있는 낡고 구태연한 밥그릇들을 치워버리는 거예요. 이거 선거 아니면 치울 수가 없어요. 일단 임기 4년짜리 배지 달아두면 그 철밥통들이 스스로 물러나는 법이 없잖아요. 그러니 내년 총선에 우리부터 모든 것을 백지 상태에서 새롭게 그림을 그려서 정말로 21세기 대한민국에 필요한 인재들 중심으로 공천을 채워나가는 전면적인 공천혁명을 해야 됩니다. 그걸 해야 됩니다. 그거 할 자신이 없으면 안철수 후보부터 당대표 나갈 필요 없어요. 그거 하려고 나가는 거지, 그거 할 영장이 있다고 나가는 거지, 기존의 질서 속에 대표 자리 한 1년 해먹으려고 나가는 거 아니잖아. 저는 여러분들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만큼 안철수 후보에게 끊임없이 그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 대표 되면 당을 완전히 혁신시키고 공천혁명을 이끌어내서 선거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냐? 끊임없이 물어보고 압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동시에 저는 이번 전대에서 당 대표 후보 4명, 최고위원 후보 8명에 4명, 12명, 16명의 후보 중에 제가 이거 한번 검토해 볼 만하다 라고 느꼈던 공약은 딱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안철수가 공약한 자객공천이에요. 안철수 후보는 자객을 보낼 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당원들이 선출하도록 맡기겠다고 했는데 여러분의 마음이나 안철수 후보의 마음이나 그게 그거지 뭐. 입에 20명이 아니라 30명. 저는 이것들요 그냥 암덩어리라고 생각해요. 이것들 때문에 여의도가 허구한 날 욕을 먹는 거예요. 이거 도려내야 됩니다. 도려내야 돼요. 그런데 그 암덩어리들이 현역 의원 배지 달고 지난 3년간 열심히 직업 표박 갖기 갈아왔어요. 현역 의원 특권을 마음껏 누려가면서 후원회 만들고 각종 의정보고 활동하고 틈만 나면 동반장 단위로 통반 단위로 조직 다 하고 그러고 다녔어요. 거기다 대놓고 아무나 갖다 박으면서 당신 저거 죽이고 와라, 이게 말이 돼요? 우리도 그 정도의 실탄을 주고 그 정도의 지원을 하면서 가서 저 잡아와라 이래야지. 그러려면 일상적인 공천 과정을 거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암덩어리를 제거하기 위한 이 특공대들은 최대한 일찍, 그리고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로, 목숨 걸고 투쟁할 수 있는 투쟁력을 갖춘 사람들로 먼저 공천하고, 그리고 그것에 당의 한정된 자원이라도 전략적으로 집중적으로 배치하겠다, 지원하겠다, 이게 공약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공약이 어느 후보 입에서 나왔냐 이 말이에요. 안철수가 유일해. 홍수가 크게 지고 나면 물이 뒤집어져서 맑아진다 그러잖아요. 우리 내부에도 걸러내고 치워야 될 쓰레기들이 많아요. 그것은 우리 내부의 공천혁명을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저쪽의 쓰레기 암덩어리들은 그렇게 자객공천을 통해서, 표적공천을 통해서 제대로 수술해내는, 이것은 두 개의 방안이지만 동시에 동전의 양면과 같은 하나의 정치개혁 방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정치개혁을 누구도 엄두도 내지 못한 10여 년 전에 그 정치개혁하겠다고 정치판에 뛰어든 안철수가 초심을 변하지 않았다면 마땅히 정치개혁은 그 안철수에게 맡기는 것이 제일 확실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어야 될 자리에 제가 너무 장황하고 길게 떠들어서 죄송합니다. 네. 그렇지만 아까 제가 우리 존경하는 이재호 선배 그리고 서병수 선배께 드린 질문은 제가 듣고 싶습니다. 답변을.